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이거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당일 득표가 어떻게 이제 나왔는가 이런 전체적인 추이를 조금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일 득표에서는 종로구나 이제 서울시 중구, 용산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당일 득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서울시 전체에서 이기지 않은 곳이 없고요. 음.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색깔이 뭐 이게 아예 밝은 노란색이 되면 확실하게 이긴 쪽이고 이렇게 주황색이나 조금 연한 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도 이런 쪽은 이제 많이 득표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만 보더라도 이제 서울시 종로구나 이런 데는 38%, 뭐 양천구는 40%, 아마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는 26%라서 워낙에 그쪽은 뭐 야당이 강한 지역이었었으니까 뭐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당일 득표는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그럼 두 빨간 번째, 노란색은 완전히 이제 승리한 경우를 뜻하네요. 예, 예, 완전히 승리한 건데 사실상 뭐 50% 이상이 다 넘어가고 뭐 사실 전부 다 그냥 지금 당일 득표에서 경우는 모든 지역에서 전부 다 그냥 완벽히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밝은 노란색이 아니더라도. 뭐 예. 서울시의 지역에서는 지역이 모두 몇 개죠? 서울시가 25개입니다. 25개고. 25개의 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거의 50%를 넘어설 정도로 당일 투표에서는 모두 다 이재명 후보를 꺾었다 이야기죠. 예,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55% 정도 될 한 겁니다. 55% 정도를 예, 당일 53%, 투표 55%. 예. 득표율이 윤석열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예, 그럼 예. 이재명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 한 40, 아마 4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40%안 있습니다. 되는가? 그럼 그 격차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어, 이게 크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한 15% 정도 되겠네요. 상당히 아마 지금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그렇게 예, 10%대 엑셀 파일. 정도의 당일 투표 득표율의 격차를 냈다 이야기요. 서울 지역에서. 예,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2번 슬라이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예. 2번 슬라이드 지금 나왔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그냥 이제 관내 사전 득표율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지금 관내 앞에서 1번 슬라이드에서도 보셨다시피 35%에서 40% 초반대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관내 사전 득표율이 되면은 50대 초반에서 55%, 57%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에 맞춰서 50대 웬만하면 다 50%를 넘던 득표율이 전부 다 42%에서 확실히 확 다운이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올라오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윤석열 후보가 빠지게 되는 건데요. 자, 오늘 그런 시청자분들은 지금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지금 보시는 것이 관내 사전투표의 각 후보의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밀렸던 이재명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노란색입니다. 서초구, 강남구 밑에 빼고 서초구 강남구 빼고 모두 다 노란색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거의 50%대로 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오고 윤석열 후보가 다 40%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수백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관내 사전투표의 표본 집단하고 당일 투표의 표본 집단이 4박 5일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은 이 자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두 개의 그냥 PPT만 보더라도 관내 사전투표에 무진장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결론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정치인들이 침묵하니까 기가 찬 이야기죠, 지금도. 예. 이제 오늘 뭐 SBS나 이런 쪽에서 오늘 뭐 토론 같은 걸 하더라고요. 사전 득표를 어떻게 반영을 해가지고 출구 조사를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었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게 막 설명을 하는데 결국에는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정값을 받았다. 그게 답이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이제 뭐 맞춰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상 통계적으로는 이런 격차가 나온다는 것은 힘든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것은 저희들은 이제 계속 뉴스를 이렇게 이 관찰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미 덮는 쪽으로 한국 사회가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4.15 총선 때처럼. 그런데 4.15 총선보다는 3구 대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걸 덮는 그런 작업이 수월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한국이 엄청나게 부패한 사회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함께 지금 3구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진행 중이고 거기에 국민의힘도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당선인은 이제 숨을 쉴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전혀 끝난 게임이 아니고 윤 후보도 주변의 측근들에게 그냥 쌓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 미래의 일이니까 확언을 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런 나라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일단 뭐 사실 근데 윤석열 뭐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일이 되다 보니까 일단 자기가 당선이 됐잖아요. 부정이 껴있지만 그걸 이기고 자기가 당선이 됐다 보니까 이거를 일단은 문제 제기하기는 약간 조금 겁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15 총선이 끝났을 때 친하게 지내던 그런 국회의원 후보들이 당선되고 나서 입을 다무는 것도 똑같은 이유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안이 뭐 인수위에 안철수를 꼽고 권영세를 세우고 뭐 원희룡을 전진 배치하고 이런 거는 뭐 쇠발의 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지도청에 대해서 뭐 야당이 한 것은 뭐 선거를 도둑질할 정도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여당은 야당 사람들도 그렇게 국민들을 노심초사하게 만들고 나서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보니까 정말 정의가 죽은 나라예요.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은 이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제 3번 슬라이드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여론조사 기관이나 뭐 출구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 한 3번을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보정을 하고 막 고치면서 그 출구조사 결과를 맞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에는 야당에서조차도 사전투표를 하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고요. 실질적으로 사전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10%라는 그 값을 놓고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의 오차범위 이내로 바뀌는 부분이 드러나게 이렇게 뭔가 결과가 나온 듯한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관내 사전에서 당일 득표율을 뺀 거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또 정상적인 수치가 또 나오는 그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뭐 사전에서는 무조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득표를 하고 뭐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득표를 안 하고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딴 데서는 뒤죽박죽이 되는데 이 사전 투표에서는 정말 10%를 맞춰놓은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딱 나올 수가 있느냐. 사실 자, 이게 여러분 그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파트너스 HSTV님이 지금 분석한 이 자료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무조건 플러스 한 11% 됩니까? 예, 플러스 평균적으로는 한 13% 정도 13%가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10% 정도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4%, 윤석열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1000% 조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서울에 모두 25개의 구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조작이 없는 상태라게 되면은 푸른색, 붉은색,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쭉날쭉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분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4%대 와 있고 평균값이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10%대에 와 있는 것은 이 한 장만으로도 뭔가 하니까 통계적 변칙이 발생하는 것이고 조작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럼 어디서 조작을 주로 많이 했나? 관내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조작을 했고 부분적으로 당일 투표에서 조작을 했겠죠. 이게 그냥 4.15 부정선거 분석 결과하고 판박이처럼 같습니다. 예, 이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난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심상정이나 뭐그 정의당 후보들이 그 득표를 사전에서 또 더 당일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아예 그냥 이재명 후보 쪽으로 전부 다 몰빵이 돼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 개표기 조작으로 해서 상대편 후보의 표를 뺏어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심상정 후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당일보다 사전이 높게 나올 수가 있는 결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표를 뺏어온다라기보다는 아예 표를 집어넣게 되면 전부 다 이재명 후보 빼고는 전부 다 다른 후보들이 다 사전에서 적게 받는 그런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투입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군소정당도 모두 다 마이너스네요. 예,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왜 한쪽에다 왕창 집어넣게 되면 이게 비율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한쪽에 표가 왕창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비율을 뺏기기 때문에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진행되는데 불구하고 3구 대선 이후에 대한민국 언론들은 일요일 기점을 해가 대부분 입을 다물기 시작한 것 같고 국민의 힘도 입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의 앞으로 행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크게 뭐 박수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한 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진중권 씨고 그다음에 뭐 변희재 씨고 조갑재 씨고 정규재 씨고 김진 씨고 황장수 씨고 권영세 씨고 김기현 씨고 이 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통계가 아닙니다. 이게 조작입니다. 조작. 어떻게 그냥 25개에서 모두 다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4%대가 나오고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10%대가 나오고 지금 파트너스 HSTV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옆에 보시면 뭐 심상정, 오준호, 허경영, 오건호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 참 기가 차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이 아니라고 하려면은 누군가는 플러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누군가 플러스 나야 되죠. 예. 여러분 보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이 밑에 보시게 되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여기에서 또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11%, 플러스 11%, 플러스 11%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서초구에서 9%, 강남구에서 마이너스 10%, 송파구에서 마이너스 10%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무지막지한 조작을 하고서도 그냥 덮겠다고 하는 한국 사회는 이건 정말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됐기 때문에 뭐 좋아질 거다.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양반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 건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자, 그다음에 이제 또 4번은 어떻습니까? 관외를 분석하셨네요. 설명 좀 해주시죠. 관에도 사실 뭐 비슷한 양상으로 나왔는데 이제 뭐 지금은 서울 지역만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에는 이번에 조금 관내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조작의 강도가 관내보다는 조금 덜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좀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못한 것도 있고요. 또 안 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트너스 HSTV님이 지금 분석하신 것은 앞에 것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고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일면 우편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트너스 HSTV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4.15 총선에 비해서 3구 대선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이 좀 덜한 것 같다. 그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확실히 이번에는 그 우편 송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 4.15 총선 때는 박주현 변호사님이라든가 이렇게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약간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안 한 곳도 있고 못한 곳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아주 조금 지금 적어졌습니다. 파트너스 HSTV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4.15 총선을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이 조작을 한 데가 관내 사전투표와 제외 국민투표, 그 다음에 이제 관내 사전투표, 좀 정상에 가까운 시 당일 투표였는데 이번에는 관내 사전투표를 많이 조작을 안 했습니다. 지금 파트너스 HSTV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 이유가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약 400만 표 가까운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박주현 변호사하고 그다음 시스템 전문가 K씨가 완전히 분석해 가지고 끼시 낌시 끙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까발려 놓으니까 우편투표를 조작을 하다가는 잘못하면 크게 걸려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 우정당국도 이번에는 협조를 잘 안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15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그런 분석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는 이번에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자유의 창의 김재홍 대표 같은 경우도 송파구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관내 사전투표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구독자님들하고 당일날 이제 뭐 개표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350만 표의 관내 사전 득표를 제일 마지막에 개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정말로 마지막에 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새벽 2시, 3시까지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까서 나오는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조작을 한 것 같지 않는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면서 방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겁을 먹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을 알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4.15 총선 이후에 박주현 변호사를 비롯한 그런 시스템 전문가 K씨가 완전히 분석을 해가지고 우편투표의 조작 실상을 다 알려버렸기 때문에 조작을 못한 거죠. 이번에 이제 사전투표함을 먼저 까고 그 다음에 새벽 무렵에 우편투표를 까고 제외구표를 빻는데 아마 과거 같았으면 관내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한 400만 표가 대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27만 표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소위 선거 조작 기술자들에게 치명적 일격을 가한 것이 박주현 변호사의 우편투표 실상에 대한 공개가 그 사람이 관내 사전투표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위조투표지를 투입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일 투표까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위조신문증도 만들어서 넣고 한 표 하나도 더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따 뭐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그런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나중 가면 애들이 이렇게까지 했구나 막 이런. 그러니까 뭐 당일 투표까지 엄청나게 당황을 한 것 같아요. 한 표라 더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게 데이터로 상으로 나타납니까? 데이터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정말 안 됐다. 지난 4.15 총선에는 사전투표 맞죠. 너끈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전투표가 조작이 미흡하니까 그냥 당일 투표 마지막 날까지 한 표라도 더 넣기 위해서 그냥 노력한 것이 그게 이제 실물로는 뭐 예를 들면 당일 투표지에 절치선을 끊지 않고 그냥 집어넣었다는 모형 투표지를 집어넣은 게 다 그렇게 당황하고 서둘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을. 이거는 뭡니까? 5번 슬라이스에 지금 방송의 끝부분이 조금 잘리거든요. 이거를 조금 내가 옮기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권 쪽을 차라리 좀 보여주시는 편이 기권에 제가 색깔을 칠해 놨거든요. 오케이. 기권 뒤에 나왔습니다.
예, 예. 예, 기권 나왔네. 아직 좀 실시간이 조금 느리군요. 예, 기권이 뒤에 예, 보이는데요. 기권 다 나왔습니다. 요, 예, 예. 이 기권표가 뭐냐면요. 사실 사전 투표라고 하는 거면 이게 중앙선관위 서버에 누가 투표를 했는지가 이제 기록이 돼서 전자 명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러 간 사람이 투표지를 받고 이 투표함에 투표를 넣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이게 기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게 만약에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니 기표를 뭐 무효표를 그러니까 뭐 기표를 안 하고 그냥 집어넣는 게 기권은 아니냐. 근데 그건 무효표로 따로 있습니다. 그건 무효표로 따로 있는데 기권은 가서 내가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해서 그 투표지까지 프린트돼서 받아서 들고 기표소까지 들어가 가지고 기표를 안 하고 그거를 자기가 먹어버렸던가 찢어버렸던가 안 하고 간 겁니다. 기권은. 종로구 35표, 예, 중구 종로구 7표, 용산구 3표. 그럼 결국 이거는 전산 조작의 끝자리를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숫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 아마도 집어 넣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막 급하게 막 이번에는 뭔가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얘네가 지난 4.15 총선 때는 이렇게 기권표가 막 35표씩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잘 못 맞췄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마이너스 기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또 뭡니까? 표가 더 나온 거죠. 표가 더 나와버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악구 같은 경우인데 12만 6,800, 12만 6,183명이 선거인으로 참여가 되어 있는데요. 투표 숫자는 12만 6,185표가 나온 겁니다. 가만 계시 실질적으로. 관악구에 예, 선거인 관악구에 수는 있습니다. 12만 600,183표. 예, 12만 6,183표인데 투표 수는 12만 6,185표가 나온 겁니다. 그럼 투표자 수에 비해 가지고 실제 개표로 나온 그 소위 투표 수가 더 많은 거네요. 예, 두 표가 더 많게 나온 겁니다. 그럼 더 많이 집어넣은 거네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 넣다가 이제 뭐 붙어 있는 게 한 장씩 들어가고 그래 버리면은 이제 한두 장이 이제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에 맞춰서 투표 인수를 조정해야 투표 수를 조정해야 되니까 투표지 예, 수를 조정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표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2표를 때려버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4.15 총선에도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4.1 총선에 예, 예,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마, 나왔죠. 예, 마이너스 기권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 마이너스 기권이 뭐냐 막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더니 그때는 중앙선관위에서 이거를 고쳐버렸어요. 그냥 서버에 마이너스를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 제기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꿔버리고 고쳐버리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오늘 시청자분들도 이거 캡처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명히 또 고치려고 할 겁니다. 오늘 방송 나가고 나면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다 이 모니터를 할 거예요. 모니터를 해가지고 예, 참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김세한 선거관리위원회 총장, 지난번에 조혜주 상임위원, 이 죄를 어떻게 갚을 겁니까? 이런 거를. 당신들이 이 죄를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 표를 도둑질하고 조작한 죄를. 이게 참 나라가 이러고도 한국의 언론들이 침묵하고 국민의 힘이 그냥 듣고 넘어가겠다. 윤석열 당선인 듣고 넘어가겠다. 이거는 내가 볼 땐 국민들이 내가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주장한 것이 뭔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는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정치인 손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지금 초기에 행보하는 걸 보게 되면은 뭐 저는 그냥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예. 이거 그냥 주변에 권영세 이야기 들어가 그냥 듣겠죠 뭐. 덮으려고 할 겁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짧은 봄날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80년대 짧은 봄날처럼. 예. 이번에 못 고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한 번 정도 기회를 주겠죠. 두 번은 안 주겠죠. 정신 못 차린 민족과 함께.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이 다음 페이지는 이제 재외국민 투표 아, 내용인데요. 이것도 분석하셨구나. 재외국민 투표를 예, 분석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투표가 워낙 복잡하게 얘네들이 좀 해놓다 보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 쪼개서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여기는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표본 자체가 조금 크지는 않지만 사실 그냥 여기도 항상 이재명 후보가 항상 높게 나온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거든요. 그 이제 여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하시죠. 예. 아니 그 어제 방송을 오늘 제가 방송을 내보냈는데 대구 하면은 엄청나게 보수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예. 대구에 8개 뭐 대구 수성구, 동구, 중구, 달서구, 그다음에 달성구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또 국회의원 하신 데인데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외국에 가가 재외 국민 투표를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좌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보냈던 방송 가운데 대구에 8개 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한 것을 보면은 완전히 그냥 당일 투표하고 반대되는 결과가 재외 국민 투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손을 만진 이런 죄를 어떻게 저지르냐. 그냥 재외 국민 투표 표는 다 자기 표인 겁니다. 완전히 주물러 가지고. 예. 예, 이렇게 하기 굉장히 쉬운 그런 투표도 없을 거고 이번에 개정을 했잖아요. 재외국민 투표 우편 투표로 해가지고 개정을 해놓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권 표본이라고.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다 자기 네. 표다. 사실 예.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더 많이 득표한 그것만 계산을 해보면 3만 5천 표 정도인데 그러니까 정말 급했던 것 같다. 그냥 여기저기서 정말 알뜰하고 살뜰하게 표를 다 모으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 표현을 하시네요. 지금 파트너스 HSDB님 지적하신 것처럼 알뜰살뜰하게 이번에 표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도 동원해가 위조신문증 몇 개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한 사람이 20장 찍고 30장 찍고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장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한 것이 이번에 3구 대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이 7번이 흥미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다음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재외국민 투표에서 당일 투표율을 뺀 건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 그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11%, 10% 서울 지역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유사하게 퍼센티지 대비로 해서 똑같이 앞서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가 18%, 17%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 빠지는 건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결과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재외국민 투표 같은 경우는 단일화 이전에 투표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단일화 투표 이전에 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예. 그 뒤에 무효표가 나오거든요. 무효표율이 8%에서 한 10%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제일 끝에 무효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네요. 예, 굉장히 크는데 그 여론조사상으로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이 거의 사실상 그게 일치합니다. 예, 거의 일치하게 맞았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예, 근데 그만큼이 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재외국민 투표에서 그 표들이 다 무효표가 돼버리니까 예. 그만큼이 더 빠져서 그만큼이 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구나. 예,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일화가 없었으면 못 이겼다는 겁니다. 단일화가 없었으면 죽었다 깨나도 이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일화가 있어서 정말 이거는 뭐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하게 됩니다. 참 사전투표 전날 이렇게 단일화가 됐던 게 안철수 큰 후보 역할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참 이번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네, 뭐 정치인으로 그렇게 내가 후한 평가는 안 주지만 그래도 참 예.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에 원래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1962년생인데 연령으로 보면 586 운동권 그런 출신이지만 뭐 집안이 또 의사 집안이고 이렇게 하니까 원래 정치를 국민의 힘에서 시작해야 되는 건데 열린민주당이 시작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참 정치인으로서는 큰 결정을 내려서 그것도 뭐 이전에 미리 안 하고 3일 날 그냥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 선거 조작 기술자들에게 상당한 혼란과 부담을 줬던 건 사실인데. 예. 네. 그래서
크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이 단일화였다는 게 사실 이 통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파트너스 HSTV님이 정말 분석하셔가지고 슬라이드로 정리해 주니까 참 귀하네요.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조금 더 설명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제외 국민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꼭 같은 패턴이 관찰됩니다. 뭔가 하니까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는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조작입니다. 예. 통계학은 이런 것을 통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연스러운 것은 서울의 25개의 그런 지역에서 들쭉날쭉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살던 사람이 제외 국민으로 가 있다고 해가지고 보수 성향이 갑자기 진보 성향이나 좌파 성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격차가 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내 생각에는 1에서 한 3% 정도면 충분합니다. 표준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큰 숫자가 뭐냐?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참. 야,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지금 다 대부분 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데 이런 선거 데이터를 간단한 데이터를 볼 수 없고 하기야 뭐 수십 년간 언론인으로 뛰어온 사람들도 이런 것을 잘 못 보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니까 하기야 뭐 하버드를 나온 거 뒤로 나왔는지 앞으로 나왔는지 이준석이도 이걸 못 보니까 하태경은 또 서울대 물리대를 나왔잖아요. 물리학과인가. 참 이 비지성, 반이성, 반논리, 반합리 이 정말 참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사실 이제 재외국민 투표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냥 우편 투표고 사전 투표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다른 표가 있어가지고 뭐 표심이 두 개로 나눠져서 뭐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하려고 해도 투표를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사실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좀 캡처해 가지고 진중권 씨한테 좀 올려주고 진중권 씨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좀. 진중권 씨는 다른 데는 좀 스마트한데 어떻게 그렇게 이런 걸 잘 못 보는지 하기야 미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학이 아니라 학미를 하더라도 이거는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진중권 씨도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워낙 큰 일이니까 열심히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덮으면 이제 대한민국 망합니다. 예, 한 번 정도 그렇게 마음고생들을 했으면 됐지. 이렇게 해서 안 되죠. 정말 참 한국의 지도층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선거가 무너지는 것이 4번, 5번 이렇게 이루어지는데도 이걸 고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죠. 윤석열 당선인 앞으로 행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행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들 앞으로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덮을 겁니다. 덮으려고 할 겁니다. 짧은 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죠.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거 못 고칩니다. 아마 선관위 관계자들은 지금 웃고 있을 겁니다. 너희들 어쩔 건데? 너희들 앞으로 선거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이겠죠. 근데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그래도 이제 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은 사전투표에서 무조건 질 게 뻔한데 이거를 고쳐놓고 가야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좀 그렇게 믿어보고 그래서 오늘 싶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그래서 공병호 TV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너스 HSTV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짓말 안 하니까.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 않으니까. 분위기에 다 휩쓸려가 사전투표 동료하고 야단 났지 않습니까? 최소한 당일투표 동료하는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안 냈으면 이번에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다 사전투표 했겠죠. 100% 지는 거죠.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가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거죠. 참 고맙습니다. 이런
다 잘해먹고 잘 살아라 이놈들아.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냐 이 나라가. 응? 한 번 당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윤석열 당선인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는지. 예. 내일 12시에 제가 공식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이제 9번으로 예, 보시는 게 낫겠죠. 이게 뭡니까? 예. 이거는 이제 거서 투표거든요. 거서 손상 투표인데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조작이 그렇게 조작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음, 워낙에 뭐 지역구로 뭐 종목에 한 200표, 아주 100표 뭐 이 정도 작죠. 있어서 예, 아주 작아서 그 뭐 전체 해봐야 한 2,000표 정도기 때문에 크게 조작은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이제 제외 투표랑 마찬가지로 단일화 이전의 투표를 했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이쪽에 크게 나옵니다. 근데 이 여기서도 문제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아까 이 8번 그 팔, 무효표를 한 예, 번 더 예, 예, 이제 안철수 기여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거소선상에서 한번 설명해 주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이제 무효표가 이제 8%에서 10%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외 국민 투표는 그러니까 단일화 이전에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이전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도 나 제외 국민 투표로 안철수 찍었는데 단일화 해버리는 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많이들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그 결과가 투표 채식에 반영이 됐고요. 안철수 후보의 실제적인 여론조사 결과 자체도 지금 이 무효표의 한 10% 정도로 해서 안철수 후보가 받고 있던 표가 거의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지율이 실질적으로 맞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7번 같은 경우에 그 이재명 후보한테 10% 정도의 득표를 더 집어넣었지만 그 윤석열 후보는 그 단일화 결과 때문에 마이너스 20%를 손해보는 듯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예, 여러분 지금 이제 4.15 총선이 끝났을 때는 이제 바실리아 TV가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한게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됐고요. 그 내용을 이제 제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런 그 선거 데이터 분석은 파트너스 HSTV님이 이제 거의 최초로 하셨는데 이런 그 통계 분석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8번 슬라이드에 무효표가 제외국민투표에서 발생한 것이 대개 8%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여론조사가 정직하게 실시되면 8% 정도의 지지층을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번에 단일화에 협조 안 했으면은 102%, 105% 윤석열 후보는 패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냥 데이터로 그냥 그대로 그냥 이 증명을 해준 것이 이번에 파트너스 HSTV님의 공헌이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방송 마치시면은 파트너스 HSTV님 방송을 방문하셔가지고 구독도 하시고 특히 또 파트너스 HSTV님은 2017년도 대통령 선거의 조작 6, 7%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또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2018년 6.23 지방선거가 거의 완벽한 조작 4.15 총선의 쌍둥이였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아마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경우는 거의 유일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을 또 제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죠. 10번이 이제 10번인데 이게 당일 투표 득표율이죠. 예. 9번을 잠깐 예, 좀 더 설명을 9번. 예. 드릴게요. 예, 9번. 그러니까 9번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항상 이제 더 높게 봤던 이재명 후보의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오, 당일보다 더 적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 이게 표본이 작아서 예. 이거를 뭐 정확히 이게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당일에다가 표를 집어넣었다라고 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당일에 이 내용이. 이재명 후보한테 표를 집어넣었을 수 있다 이런 결과치가 되는데 여기는 표본이 좀 작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거랑 또 이거를 증명을 해줄 수 있는 또 표본이 큰
표본이 큰 또 결과가 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차근차근히 가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서울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에서는 이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거소 선상 득표율보다도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 큰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파트너스 HSTV님은 당일 투표에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을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번에 당일 투표는 4.15 총선에 비해서 당일 투표 조작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좀 있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도 그만큼 다급해가지고 막판에 네.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